1920년대 이제 국내에서의 민족운동을 배웠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1920년대 이제 국외에서 이제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걸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11월 3일 국왕의 생일날 강제로 동원된 광주지역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운동은 정도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고 이제 그 11월 3일이 현재도 이제 학생의 날입니다. 학생의 날은 이 학생이 주체가 되어서 일어났던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이제 기념해서 만든 날이 학생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날이니까 11월 3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아까 민족주의 우파 세력과 사회주의 좌파 세력이 연합해서 조직한 것,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단체 이름. 여기 조사단 파견하고 대중운동, 민중운동, 이제 대중강연회를 열었던 곳. 신간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배웠던 홍내에서 이제 민족운동이었었고요. 자, 이제 국외에서 이제 무장투쟁을 전개하다라고 해서 그 이제 의열투쟁과 여기 완주와 연해주에서의 무장투쟁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학습지를 이제 봐주시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 훈, 청, 간, 자라고 먼저 기억을 해두시면 좀 순서에 대해서 헷갈리진 않으실 것 같아요. 봉, 훈, 청, 간, 자라고 해서 앞에 단어만이라도 먼저 좀 띄엄띄엄이라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자, 무장투쟁이라고 하는 건요. 무장 독립전쟁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합니다. 무장 독립전쟁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3.1운동 이후에 있잖아요. 개인의 무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려는 단체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위열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919년에 그 김원봉 선생님께서 무정부주의자인 이 김원봉 선생님께서 이제 위열단을 조직을 하십니다. 자, 이 김원봉 선생님께서 그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진짜 잘생기셨거든요. 진짜 잘생겼어요. 그래서 잠깐 사진을 보시면 그냥 얘기한 김에 김원봉이라고 치면은 이제 사진이 나올 겁니다. 되게 잘생기셨죠? 네. 항상 이분이 저기 그걸 만들 당시가 20대 초반이에요. 저기 요거 의열단을 이제 만들 때가 20대 초반입니다. 제 20대 초반에 이런 생각을 하신 것도 대단하시고 이런 추진력을 가신 것도 대단하시죠.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를 다니시다가요 자퇴하시고 동지를 규합해서 만드신 게 바로 이 의열단입니다. 이게 그 만주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만주 지린성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독립군의 무장투쟁보다 끊임없는 개인 폭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했던 게 김원봉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제가 글귀를 하나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읽어드릴게요. 김산 이제 니멜스의 그 아리랑이라는 글에서 나온 건데, 자, 그들의 생활은 밝음과 어둠이 기묘하게 혼합된 것이다. 언제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므로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마음껏 즐기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멋진 친구들이었다. 사진 찍기를 아주 좋아했으며 언제나 이번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는 것이라 생각했다. 라고 했는데, 자, 제가 어디 뭐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겁니다. 이거. 자, 의열단은 하루에 보시면, 자, 여기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왜 이들은 그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주로 공격 목표가 어디였냐면요. 이런 겁니다. 총독부 고위관리나 친일파, 경찰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같은 그런 일제 주요 기관들을 이제 목표로 활동을 하다 보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랐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항상 이 사진으로 이제 자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남기기를 되게 즐겼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항상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각오로 이제 거사에 임했던 이분들의 이제 절체절명한 그런 심정이 느껴지겠죠. 여러분들 메모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자, 이 이열단의 활동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봤는데요. 자, 보시면 자, 의열단은 주로 무슨 활동을 했느냐? 그러니까 테러, 암살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삭조 선생님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가 폭탄을 던진 걸로 유명하시고요. 김상욱 선생님 일대천의 전설을 가지신 분이죠. 종로경찰서에 폭탄 투척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대천으로 장렬히 싸우다가 이제 돌아가신 선생님이시고,
김익선 선생님은 이제 조선총독부에다가 폭탄을 던지신 걸로 또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의열단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거 말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20년에 부산경찰서 시작해가지고요, 뭐 조선총독부, 종로경찰서, 도쿄 일본항공, 동양특수주식회사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막 다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일제 강점을 항상 좀 서늘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동포들에게는 항일의식, 뭐 독립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김원구 선생님이 제가 위드 신채호라고 했는데 그 신채호 선생님이 이제 작성하신 글 이름이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겁니다. 이 조선혁명선이라는 게 그 이열단의 행동 강령, 뭐 개인 폭력 투쟁 등을 통해서 민중의 직접 혁명을 좀 달성하자라는 이열단의 이제 목표가 잘 드러나 있는 글이 어,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신채호 선생님이 직접 한 건데 글을 쓰신 건데 이열단의 투쟁 방향 그리고 강령으로 이제 민중의 직접 혁명을 강조한 게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혁명선언이고요. 자 여기 이런 글입니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그래서 개인 폭력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한 그 의도가 잘 나타나고요. 우리는 민족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겠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일체라고 하는 모든 제도를 개조한다. 바꾸겠다. 그리고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이성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다 라고 해가지고 조선혁명선언 제5장에 이런 글이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행동 강령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정신 제대로 이제 제시하고 정신 방향이라든가 이제 행동 강령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의열단입니다. 의열투쟁. 이런 일을 맹렬히 전개하는 의열투쟁이 의열단원의 얘기고요. 자 그러면 무장투쟁 이번엔 무장투쟁. 자 개인 폭력 투쟁이 이제 의열투쟁이라면 이제 조직적으로 싸우자라고 하는 게 이제 무장투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열단은 1920년대 후반부터 개인 폭력 투쟁에 좀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무장 투쟁 노선으로 좀 전환하게 되는데요. 이 무열단원 좀 단원들 상당수가 중국의 황포군관학교라고 해가지고요. 입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김원봉 선생님도 같이 입단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체계적으로 군사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1930년대 이제 그 다음 단어 이제 배우겠지만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군사훈련도 좀 더 체계적으로 실시했다라고 하는 게 1930년대 얘기인데, 자 오늘은 저기 1920년대 이제 무장투쟁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봉은 청간자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자 봉오동 전투 얼마 전에 그 영화로도 이제 개봉돼가지고 유명한데, 자 그 만주 일대 이제 독립군들이 이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일본 군경 많이 습격하기도 하고 정과를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군이 자꾸 이제 국내 진입으로 시달리던 거예요. 일본군이. 그래서 이게 대대 병력을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독립군을 공격하도록 했었는데, 자, 이를 맞아서 싸운 게 홍범도 선생님의 대한독립군. 대한독립군. 뭐 사실 그 외에도 뭐 안무의 국민의군, 뭐 최진동의 군무도독도군, 뭐 같은 이제 그런 분대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연합부대를 형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을 여기 이제 봉오동 일대로 이제 유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인을 해서 굉장히 좀 큰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되죠. 그래서 이때 전투에서 일본군 한 157명 정도가 죽었고요, 사살됐고 한 300여 명 정도가 이제 부상을 입었는데 우리 독립군 전사자는 딱 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봉오동 전투가 되게 유명한데 요거는 이제 지형지물을 파악을 워낙 잘했죠. 잘했고 그 이후에 있었던 청탄리 대첩 역시도 마찬가지 이제 지형지물 그리고 그쪽 지역의 한인 그 주민들의 이제 한시적 지원이 있었기에 이제 가능했는데, 자 이게 있었습니다. 자 봉오동 전투 이후에 자, 이제 훈춘 사건이 또 중간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건 뭐 교과서에 나오진 않는데요. 훈춘 사건 되게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그 훈춘 지역에 그 마적단을 이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중국 마적, 그러니까 뭐 바다에서 이제 도적질하는 놈들을 보고 해적이라고 하고 말 타고 이제 도적질하는 이제 마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훈춘 지역에서 여기 자꾸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니까 우리 이제 독립군들을 도와주니까 그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확실히 제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독립군에 대해 가지고 확실히 이제 죽이려고 그리고 어 저기 그쪽 지역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조선인을 이제 돕지 못하도록 하려고 어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훈춘 지역에서 이제 일본이 공사를 이제 공격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마적대들이 이제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도 몇 명 좀 다치게 하고 중국인도 죽이고 조선인도 죽이고 이러면서 이 훈춘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또 청산리에서 독립군의 싹을 이제 말리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뭐 그냥 다친 건 아니죠. 그냥 이제 끝난 건 아니었는데 자, 이 북간도에서 처음에는 원래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면 대종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광단이라고 이제 항일 단체가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단체가 1919년에 임시정부 군무부 산하의 북로 군정서군으로 이제 재편이 된 겁니다. 개편이 되면서 뭐 서해를 이제 총재로 했고 김자진 장군님이 이때 군 사령관으로 삼아가지고 독립전쟁을 준비했던 건데요. 이후에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고 그래서 그 봉오동 전투에서 패한 일본군이 규모를 더 늘려서 이제 대규모 병력을 이제 동원해서 만주에 이제 독립군을 이제 공격해 오게 되는데 이걸 김자진 장군님이 이제 이 훈춘 사건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우리를 더 공격하려고 했던 이 일본 놈들을 대항해가지고 김자진 장군님의 이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의 공격을 피해서 이제 백두산 부근으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먼저 이동을 하고 독립군 부대가 청산리 부근을 지나고 있을 때 일본군이 포위망을 막 좁혀오죠. 포위망을 이제 좁혀오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일전을 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우리 독립군들이 그 유리한 지점이 이제 청산리 일대로 이제 가가지고 일본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격을 가했던 게 청산리 전투입니다. 그래서 1920년에 여기 보면 이제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짜 한 10여 차례 굉장히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는데요. 그때 일본군들을 굉장히 크게 무찔러 버립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가장 이제 빛나는 전투가 이제 청산리 대첩인데, 뭐 되게 전투 이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백운평 전투라든가 어랑촌 전투라든가 뭐 이런 이제 전투에서 우리가 연전 연승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그 청산리 대첩의 전과를 나타낸 그 보고서, 그러니까 분로군정서군이 그 임시정부에 그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군 사상자가 당시 연대장도 죽였고요, 대대장 2명이나 죽이고 기타 한 1254명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들을 이제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독립군 입장에서는 사상자는 전사 한 60명, 죽은 사람 60명밖에 없고요, 부상도 한 90명 정도밖에 지나지 않으면서 우리 이제 독립군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전과를 올리게 되는데 이게 저기 빨간색으로 보는 거예요. 자발적인 정보활동 및 통신 연락을 제공했던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현지 한인 주민들 한시적인 노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형 지물도 잘 파악했고 지역 주민과의 융합도 잘 됐던 우리 독립군의 노력 때문에 이런 이제 승리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련이 다가옵니다. 시련이 다가오는데 자 이제 만주에 출병한 일본군은 이제는 독이 바짝 올랐겠죠. 봉오동 전투에서 져고 청탄리 전투에서 또 엄청나게 박살나고 그래서 이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간도에 이 한인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인마을에 들어가서 우리 동포를 굉장히 무차별하게 학살하고요. 그 집, 학교, 교회 등을 막 불태우고 그 반인륜적인 만행을 되게 많이 저질러요. 그러니까 좀 표현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그 비전투한 동포를 뭐 무차별 살상했다라고 했는데 막 묶어놔가지고 막 사격 훈련을 했다고요. 사격 훈련을 하고 사람을 그렇게 막 죽이고요. 그리고 체포는 물론이고 뭐 지금 여성들을 이제 강간하고 그 집을 불태우고 심지어 그 집이 불태워지는 가운데 거기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기도 하는 굉장히 좀 비인륜적인 반인륜적인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걸 이제 간도 참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군을 격퇴했던 우리 그 청산리 대첩을 했던 그 독립군의 주력 부대가 이 간도 참변을 또 피해가지고 또 이제 대한 독립군단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이 4천여 명이 이제 밀산부에 이제 또 집결을 하게 돼요. 이 밀산부에 집결을 하게 되는데 이걸 다 피해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 독립군단을 이때 조직을 한 겁니다. 대한 독립군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그 중국과 소련의 이제 국경지대에서 여기 밀산이 그 지역인데 그쪽에 또 이제 집결을 하고 이제 결성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총재를 서일로 그리고 부총재를 이제 홍범도, 김전일, 조성환으로 해서 이제 구성된 게 이제 대한 독립군단인데 러시아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질문을 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굳이 이쪽으로 가요? 러시아로 왜 갔어요? 라고 하는데 당시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는 러시아 혁명군대인 그 적군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붉은 군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약속을 믿고 간 거예요. 믿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적군의 독립군 지원을 이제 돕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러시아령인 자유시 스보보드니로 이제 집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되게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보시면 여기가 전투했던 이제 봉오동 전투와 이제 간도참변이 당했던 요 지역, 그리고 청산인대첩이 있던 요 지역인데, 자, 여기 보시면 중국과 러시아 이제 경계쯤에 있는 요 밀산 여기에 이제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한독립군단이 이제 조직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로 이동을 했는 거죠. 겁나 추운 이쪽 지역으로 이제 간 겁니다. 독립군이 이동을 해서 여기로 간 거예요. 왜 갔다고?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는 러시아 혁명군대의 약속을 믿고 간 겁니다. 갔는데 이 러시아 적군이 그 빨간 군이에요. 독립군의 지휘권 양도를 요구합니다. 총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러시아 군이 되래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세세하게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당시 시베리아에서는 이쪽 지역에서는 혁명 군대인 적군이 있었고요. 러시아 내에서도. 그리고 제정 러시아 군대, 그러니까 이제 황제정인 이제 러시아의 제정 군대인 백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백군 사이에 적벽 내전이라 그래서 적군과 그리고 이제 백군 사이에 싸움이 적벽 내전이 있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내전이죠. 근데 그 일본군이 백군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군 입장에서는 괜히 얘네 이제 잘못 지원해줬다가 우리한테도 좀 불똥 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지휘권 양도를 요구를 하고 총도 내려놔라. 우리 러시아 적군으로 이제 투입해라라고 하니까 이를 거부하니까 이 한인 부대를 이제 공격해버립니다. 공격해버려요. 그게 자유시 참변이에요. 소련군이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독립군을 공격한 게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에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수백 명의 독립군이 희생이 됐고요. 우리는 이걸 또 피해가지고 또 다시 만주 지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만주 지역으로 이제 다시 내려오죠. 만주 지역으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쪽 지역으로 이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또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다시 불사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만주로 내려왔을 때 3부를 이제 결성을 하게 돼요. 만주 이제 3부를 결성을 하게 되는데 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 그래가지고요. 그 독립군이 독립군 전쟁을 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힘을 합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군만 이제 그 참의부 이제 동포 사회를 관할하면서 국내 진공 작전을 좀 활발하게 좀 했던 게 이제 참의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남만주에서는 또 정의부 그리고 또 북만주에서는 시베리아 지역에서 이제 돌아온 독립군 세력을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진 신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합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참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불살랐던 게 만주 3부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3부는 동포 사회를 이끌어갔던 이제 민정기관으로서 이제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독립군의 훈련, 뭐 작전 담당하는 군정 조직으로서의 기관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920년대 우리가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이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은 1930년대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이제 교과서 정리 마무리하면 이거 교과서 지난번에 다 한 거예요. 교과서 여러분들 했으니까 답만 후딱후딱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멈춰서 쓰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 순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